인자기 감독의 3백은 현재 축구 트렌드를 주도하는 가장 현대적인 3백이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전술의 핵심은 상대방을 우리 진영으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굉장히 재밌는 포인트가, 이 3백을 만들 때 3백의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파바르와 바스토니는 풀백과 센터백을 모두 겸하는 선수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전술이 변화를 하냐면,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 있는 차라노글루 혹은 미키타리안이나 바렐라가 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차라노글루가 약간 내려가면서 아체르비의 옆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바스토니와 파바르가 좌우 측면으로 넓게 움직여요. 이렇게 되면 파바르와 바스토니가 풀백을 겸하는 센터백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포백이 형성이 되는 거죠. 이렇게 포백을 만들면서 상대방을 뒤로 끌어내는 작업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파바르와 바스토니가 이렇게 측면 지역으로 넓게 올라가면 옆에 있는 디마르코와 둠프리스 두 명의 선수는 높이 올라가서 터치라인을 밟고 움직일 수 있는 자연스러운 상황을 만들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미키타리안과 바렐라 이 두 명의 선수도 내려오면서 상대방 미드필더를 끌어당기는 데 집중을 합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좌우 측면에 있는 디마르코와 둠프리스를 높은 지역까지 올려놓고 최전방에 있는 라우타로와 튀람 두 명의 선수를 배치하는 네 명의 선수가 앞선 라인에서 달려가고 있는 형태예요. 그런데 나머지 선수들은 자연스럽게 포백을 만들면서 상대방을 앞쪽으로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인터밀란의 3백 전형이 시작이 되거든요. 3백으로 시작하지만 기본적으로 포백으로 변화하는 형태고, 여기서 중요한 건 인터밀란은 롱킥이 굉장히 많은 팀입니다. 어떤 롱킥을 보여주냐면, 상대방을 이렇게 끌어당겼다가 인자기 감독의 핵심은 최전방에 있는 투톱의 움직임이에요. 튀란과 라우타로 마르티네스는 두 선수 모두가 포스트 플레이를 할 수도 있고요. 세컨드 스트라이커처럼 떨어지는 세컨볼에 대한 집중력도 굉장히 좋은 선수들입니다. 그래서 앞쪽에서 튀람에게 롱패스를 보내주면 라우타로 마르티네스가 떨어지는 볼을 약간 내려가서 받게 되고요. 반대로 라우타로 마르티네스에게 롱킥을 보내주면 라우타로가 볼을 받아서 튀랑에게 떨어뜨려주는 이러한 형태를 가져가요. 그리고 이것도 아니라면 앞쪽에 튀랑과 라우타로 마르티네스가 앞쪽에서 수비수들과 싸워주면서 볼을 떨어뜨려 줄 때 내려와 있었던 미키타리안과 바렐라가 순간적으로 수비를 끌어당겼다가 튀어나가면서 볼을 가져갑니다. 특히나 이 과정에서 가장 눈에 띄는 선수가 바렐라죠. 바렐라가 워낙에 기동력이 좋다 보니까 상대를 끌어당겼다가 튀어나가면서 이 세컨볼을 가져오거든요. 이 전략 자체가 상대방을 앞쪽에서는 끌어당기고, 그리고 최전방에서는 디마르코와 둠프리스, 라우타로와 튀람이 경기장을 일단 넓게 쓰면서, 그리고 깊숙한 지역까지 들어가면서 상대 수비를 뒤로 물러나게 만듭니다. 그러면 이 가운데에 공간이 나오니까 이 공간에서 한 번에 롱킥을 때려놓고 떨어지는 세컨볼에 대한 집중력을 사용하겠다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라우타로가 떨어뜨려주면 튀람이 떨어뜨려주면 라우타로, 혹은 뒤에서 달려나오는 바렐라와 미키타리안, 이런 움직임이 연쇄적으로 일어나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중앙에서 떨어뜨려주는 볼을, 예를 들어서 라우타로나 튀람에게 볼을 보내주고 떨어지는 볼을 바렐라나 미키타리안이 올라오면서 가져갔어요. 그러면 가져오는 순간 좌우 측면에 디마르코와 둠프리스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좌우 측면으로 경기장을 넓게 쓰면서 패스가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바스토니와 파바르가 이렇게 측면을 사용하면서 앞쪽에 디마르코와 둠프리스가 올라가게끔 만들었던 이 목표가 결국엔 떨어지는 세컨볼을 받아서 좌우 측면을 사용하고 있는 디마르코와 둠프리스에게 볼을 뿌려주는 이러한 형태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장면을 보면요, 앞쪽에 왼쪽에 있는 바스토니가 있고요, 오른쪽에 비세크가 있어요. 파바르 자리에 이제 비세크가 바르셀로나전에 출전을 했잖아요. 이 두 명의 선수가 좌우 풀백을 볼 수 있기 때문에 3백을 만들다가 좌우 측면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아치르비가 약간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이때 차라노글루가 내려와서 포백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 그 순간 디마르코가 높게 올라가고 화면에 보이지 않지만 둠프리스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상대방을 바렐라와 미키타리안도 내려오면서 상대를 끌어당기니까 궁극적으로는 내려가면서 요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상대를 중앙으로 끌어당기고 좌우 측면에서는 높게 올라가는 이런 형태로 상대를 끌어당겼어요.
그 다음에 과감하게 롱킥이 들어가는 건데 여기서 한 번에 또 앞 공간으로 롱킥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롱킥이 들어갈 때 존머가 롱킥을 보내줄 때도 있고요. 순간적으로 킥이 좋은 왼쪽을 활용할 때가 있어요. 이 장면에서는 바스토니가 킥이 좋으니까 바스토니에게 패스를 보내주고 바스토니가 볼을 잡아서 롱킥을 때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롱킥을 때리면 이 장면도 보면 순간적으로 바르셀로나 선수들이 앞쪽으로 끌려 나와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이 공간에 넓은 공간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롱킥을 때려주면 앞쪽에서 공격수가 순간적으로 내려와서 볼을 받습니다. 이 선수가 타레미였거든요. 그리고 타레미가 볼을 잡는 순간 재밌는 건 뒤에 있었던 바렐라가 튀어나오기 시작하죠. 요게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전 장면만 봐도 경기장을 순간적으로 넓게 이제 인터밀란이 쓸 때 바렐라가 내려가서 바르셀로나 선수를 앞쪽으로 끌어냈거든요. 그런데 롱킥이 들어가는 순간 바로 방향을 바꿔서 이렇게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앞쪽으로 롱킥이 들어갔을 때 타레미가 볼을 잡는 순간 바렐라가 기동력을 활용해서 달려나오고요. 달려나오는 바렐라에게 떨어뜨려줍니다. 그럼 떨어뜨려주는 순간 여기서 바렐라가 볼을 잡자마자 측면으로 패스를 넘겨주는 거죠. 그러면 측면으로 패스를 넘겨줬을 때 측면에는 둠프리스가 뛰어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왼쪽에는 디마르코. 두 명의 선수가 경기장을 넓게 쓰고 있는 거죠. 중간에서 바렐라가 패스를 뿌려줬고요. 그리고 그 순간 앞쪽에서 최전방 공격수인 튀람, 그리고 볼을 떨어뜨려줬었던 타레미, 그리고 중앙 미드필더 미키타리안도 뛰어갑니다. 그리고 심지어 아까 경기장을 넓게 쓰는데 일조를 했었던 비세크도 순간적으로 오른쪽 풀백이니까 과감하게 오버래핑을 하기 시작해요. 경기장을 넓게 쓰면서 중앙에 이렇게 4명의 선수가 순간적으로 들어가니까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측면으로 순간적으로 수비가 벌어지는 순간 가운데 공간이 비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둠프리스가 볼을 잡은 다음에 수비가 끌려 나오는 순간 뛰어나가는 선수에게 패스가 들어가고 여기서 비세크가 뒷공간을 무너뜨리는 장면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골킥을 처리하는 상황인데 이때는 비세크, 아체르비, 바스토니가 있고요. 이번엔 아우구스토가 약간 내려와서 이렇게 포백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도 차라노글루, 바렐라 내려오면서 상대를 일단은 경기장을 넓게 쓰면서 좌우 이 4명의 선수에게 분산을 시키고요. 미드필더들도 앞쪽으로 끌어당기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존머가 한 번에 롱킥을 때립니다. 롱킥을 때리고 앞쪽에서 싸워주는 선수가 있어요. 최전방에 타레미였거든요. 타레미가 여기서 싸우면서 볼을 떨어뜨려 주는데 여기서도 순간 바렐라가 튀어 올라오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전 장면에서는 바렐라가 깊숙하게 내려와 있었는데 롱킥이 들어가자마자 방향을 바꿔서 올라오는 거죠. 이 기동력이 매우 중요하고요. 여기서 타레미가 떨어뜨려 주는 순간 바렐라가 높게 올라와서 볼을 컨트롤을 한 다음에 오른쪽에 화면에 보이고 있지 않지만 터치라인을 향해 달려가는 둠프리스가 있습니다. 둠프리스가 달려갈 수 있는 이유는 처음에 킥을 처리하는 순간 비세크가 이렇게 측면으로 나왔기 때문에 둠프리스가 올라가고 있는 게 보이죠. 그래서 바렐라가 이 떨어지는 볼을 잡자마자 달려나가는 둠프리스에게 방향 전환. 그러면서 둠프리스가 측면에서 달려나가면서 측면 공간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이런 장면들이 굉장히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바로 인터밀란의 전술이에요. 이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장면도 보면요. 최전방에서 바스토니가 볼을 가지고 있고요. 바스토니가 뒤로 볼을 돌립니다. 뒤로 볼을 돌리면서 바르셀로나 선수를 앞쪽으로 끌어당기는 거죠. 그 다음에 의도적으로 뒤로 볼을 돌리니까 바르셀로나가 앞으로 달려나와요. 달려나오면 존머가 일단 볼을 잡고요. 볼을 잡는 순간 이 장면에서도 보면 비세크, 아체르비, 바스토니, 가운데로 내려오는 바렐라가 있습니다. 4명의 선수가 경기장을 넓게 쓰면서 끌어당기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존머가 롱킥. 롱킥이 들어갔을 때 앞쪽에서 타레미가 싸우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투톱의 역할, 한 명이 싸우면 한 명은 세컨볼을 향해 움직입니다. 그래서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볼을 떨어뜨려줘요. 그걸 떨어뜨려주면서 뒤쪽으로 뛰어가는 튀람에게 볼이 떨어지는 순간 좌우 측면에 둠프리스가 있고요. 그리고 왼쪽에는 디마르코 대신 들어온 아우구스토가 있습니다. 터치라인을 넓게 밟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튀람이 여기서 떨어지는 볼을 잡자마자 좌우 측면에서 달려나가기 시작하고요. 그 튀랑이 한 번의 패스를 보내주기보다 여기서 튀어 올라오는 미드필더들에게 볼을 떨어뜨려 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올라오는 미드필더가 아무래도 앞을 바라보고 있다 보니까 앞을 바라보면서 뛰어나가는 선수에게 방향 전환. 그러면서 둠프리스가 또다시 측면을 무너뜨리면서 달려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달려나갈 때 왼쪽에서 둠프리스, 오른쪽에 아우구스토, 중앙 지역에 달려나가는 인터밀란의 수많은 선수들. 아까랑 동일한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장면이 계속 나온다는 건 그만큼 인터밀란이 이러한 구도를 의도를 한다는 것이고요. 경기에 대한 준비가 너무나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야겠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인터밀란이 현대적인 3백을 사용한다는 의미는 이렇게 끌어당기는 동시에 이 선수들의 장점을 너무나 활용을 잘합니다. 예를 들면 인터밀란은 왼쪽과 오른쪽 라인이 있잖아요. 둠프리스와 파바르, 바스토니와 디마르코. 그런데 비교적 오른쪽보다 왼쪽이 킥이 더 좋고요. 더 볼을 잘 다루는 유형의 선수들이 있어요. 반대로 오른쪽엔 둠프리스가 워낙에 피지컬이 좋고 달려나가는데 신체적인 능력이 좋다 보니까 왼쪽에서 풀어나와서 오른쪽으로 방향 전환을 하는 이런 형식으로 상대를 끌어당기고 공간을 활용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아까처럼 파바르, 아체르비, 차라노글루, 바스토니 넓게 움직이면서 앞쪽으로 끌어당겨요. 그 다음에 디마르코와 둠프리스가 측면을 넓게 쓰고 미키타리안 바렐라가 내려옵니다. 그 순간 기본적으로 인터밀란이 요 중앙에 있는 공간을 쓰기 시작하는데 이때 바스토니와 디마르코 쪽에서 먼저 패스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볼을 넘길 때 한 번에 롱킥을 나갈 때도 있지만 바스토니나 디마르코 쪽으로 패스를 먼저 보내줍니다. 그러면 바스토니가 볼을 잡든 아니면 디마르코가 볼을 잡든 볼을 잡는 순간 상대를 약간 인터밀란의 왼쪽으로 유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 많은 공간을 쓸 수가 있겠죠. 반대편에서. 그러면 라우타로나 튀람도 약간 왼쪽으로 움직여주고요. 이러면 상대 수비가 끌려 나가니까 둠프리스 쪽이 열립니다. 여기서 아까랑 동일해요. 디마르코와 바스토니가 킥이 좋으니까 앞쪽에 있는 튀람이나 마르티네스에게 한 번에 롱킥. 그럼 롱킥을 받아서 여기서 튀람이 떨어뜨려주면 마르티네스가 볼을 잡아서 잡고 전환. 반대로 이제 튀람과 마르티네스의 역할이 바뀔 때도 있고요. 아니면 앞쪽에서 싸워줄 때 뒤에서 올라오는 선수가 이 볼을 받아서 롱킥 떨어뜨려주면 미드필더가 올라와서 방향 전환. 그러면 둠프리스가 이 넓은 공간을 향해 뛰어나가는 이런 전환 과정이 또 굉장히 많이 나오죠. 예를 들면 이런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 인터밀란이 또다시 내려와서 상대를 끌어당기고 있는데 왼쪽 라인, 그 라인에서 끌어당기고 있어요. 그러면서 디마르코에게 패스가 갑니다. 그럼 디마르코가 왼쪽에서 볼을 잡는 순간 아무래도 상대 수비수들이 디마르코 쪽으로 쏠리겠죠. 그러면 반대편에 있는 둠프리스는 달려나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디마르코가 볼을 잡자마자 계획된 플레이, 잡자마자 내려오는 라우타로에게 패스를 넘겨줍니다. 그럼 라우타로가 볼을 잡는 순간 볼을 라우타로에게 넘겨주고 이때 옆에서 바렐라가 튀어나가요. 그러면 라우타로가 볼을 잡아서 바렐라에게 떨어뜨려줍니다. 그러면 그 순간 가장 오른쪽 측면에 둠프리스가 뛰는 거죠. 그럼 바렐라가 여기서 라우타로가 떨어뜨려준 볼을 받아서 둠프리스에게 전환. 그럼 둠프리스가 이 공간으로 달려나가면서 본인의 스피드를 과감하게 활용을 하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도 자연스럽게 디마르코 쪽에서 끌어당겼어요. 그러면 반대편에서는 둠프리스가 뛰어나갈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과감하게 롱킥. 롱킥이 들어갔을 때 앞쪽에서 튀람이 싸웁니다. 튀람이 싸울 때 역시나 뒤에 있었던 바렐라 그리고 옆에 있었던 라우타로 순간적으로 튀랑이 뒤로 움직여요. 그러면 여기서 볼을 떨어뜨려주고 떨어뜨려주는 동안 오른쪽에 있는 둠프리스가 뜁니다. 그러면 떨어지는 볼을 이번에는 바렐라가 잡아서 달려가는 둠프리스. 그럼 둠프리스가 또다시 본인의 스피드를 살려서 달려나가고 있는 아까랑 정말 똑같은 장면이죠. 이 똑같은 장면이 이제 계속 인터밀란은 반복이 된다는 건 기본적으로 준비가 너무나 잘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되게 단순합니다. 인터밀란은 수비 라인에서 걷어내면 걷어내자마자 최전방에서 싸워주는 튀람, 떨어뜨려주는 상황에서 세컨볼 가져가는 라우타로가 볼 받자마자 달려가는 둠프리스. 그러면 둠프리스에게 한 번에 라우타로가 받아서 패스. 그리고 둠프리스가 워낙에 스피드가 빠르니까 달려나가면서 측면을 넓게 씁니다. 이런 장면들. 그러니까 인터밀란이라는 팀의 경기를 보면 반복되는 공격 장면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 반복되는 공격 장면이 많다는 건 그만큼 반복과 숙달이 되어 있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인터밀란이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이 선수들의 공격 과정 자체가 딱딱딱 맞아 떨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자기 감독이 이러한 플랜을 짜면서 선수들의 장점, 킥이 좋은 바스토니와 디마르코, 오른쪽에는 약간 기술적인 능력은 좀 떨어지지만 피지컬과 스피드를 겸비한 둠프리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전환시키는 선수들의 장점만 잘 살려서 가지고 나오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인터밀란이라는 팀이 현대적인 3백을 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현대적인 3백을 쓴다는 그 중심에 있는 선수가 바로 이 바스토니예요. 바스토니가 3백도 됐다가 아까처럼 차라노글루가 한 칸 내려오면서 4명의 이제 포백이 될 때는 왼쪽 풀백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 파바르도 마찬가지인데 상대를 끌어당겼잖아요. 끌어당기고 이때 디마르코와 둠프리스가 올라가면 상대방 풀백과 싸우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 풀백들이 순간적으로 막히는 장면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막힐 때 바스토니, 파바르 두 명의 선수가 달려나가기 시작합니다. 이 선수가 어차피 좌우 측면에서 풀백이다 보니까 4명이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풀백처럼 오버래핑이나 언더래핑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런 기술적인 능력을 갖춘 선수들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특히나 왼쪽에서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디마르코가 경기장을 넓게 쓰면서 수비를 끌어당겼을 때 바스토니가 언더래핑을 하면서 오히려 본인이 안쪽으로 들어가서 앞쪽으로 달려나가기 시작합니다. 오른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른쪽에서도 예를 들면 둠프리스가 이번엔 가운데로 들어간다. 수비를 끌어당기면 파바르가 순간적으로 오버래핑을 하면서 측면 공간을 넓게 쓰기 시작해요. 이런 식으로 좌우 측면에서 파바르와 바스토니, 디마르코와 둠프리스 이 센터백과 윙백 간의 스위칭 플레이가 계속 이루어지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 인터밀란이 3백을 만들고 있고 오른쪽에 둠프리스, 왼쪽에 디마르코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바스토니가 볼을 가진 상태에서 상대가 올라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기다렸다가 상대가 달라붙는 순간 앞쪽으로 패스를 보내주고 본인은 달려나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측면에서 디마르코 쪽으로 인터밀란이 패스를 전개하죠. 그러면 디마르코가 볼을 잡을 때 디마르코에게 수비가 끌려 나가잖아요. 그러면 바스토니가 중앙에서 패스를 준 다음에 조금씩 올라가더니 미드필더 라인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때 디마르코에게 수비가 쏠리니까 비어있는 공간으로 미드필더 한 명이 뛰거든요. 그러면서 수비를 한 번 더 끌어내요. 그러면 이 공간으로 패스가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미드필더가 순간적으로 이 앞 공간에서 수비를 끌어당기니까 수비가 끌려 나오는 순간 바스토니가 이걸 보고 수비가 미드필더를 따라갈 때 본인이 뒷공간으로 또 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디마르코가 수비를 끌어당기고 미드필더 라인의 수비를 끌어당기면 그러면 바스토니가 앞으로 뛴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변칙적인 움직임이죠. 그래서 앞쪽으로 패스가 들어갔을 때 미드필더가 볼을 잡는 순간 바스토니가 뒷공간으로 뜁니다. 그리고 그 순간 디마르코가 여기서 측면에서 시작해서 바스토니의 움직임을 보고 오히려 가운데로 뛰기 시작해요. 교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바스토니에게 패스가 넘어가거든요. 그럼 바스토니가 또 볼을 잡으면서 수비를 끌어냈잖아요. 끌어내는 순간 어느새 디마르코가 가운데로 뛰고 있습니다. 그러면 뛰어들어가는 디마르코에게 패스를 넣어주면 순간적으로 두 선수가 교차가 되면서 뒷공간이 무너지는 거죠. 이 장면도 재밌는 장면인데 이 장면을 보시면 이거는 이제 뮌헨전이에요. 인터밀란이 또다시 선수들이 내려가면서 많은 뮌헨의 선수들을 앞쪽으로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서는 공격수들이 뒤로 물러나면서 요 공간이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미드필더인 미키타리안이 볼을 가지고 있다가 앞쪽으로 패스를 넘겨줘요. 근데 여기서 라우타로가 볼을 잡는 순간 뒤쪽에 있었던 바스토니가 달려나가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세컨볼을 바스토니가 받기 위해서 올라가요. 근데 이 과정을 바스토니가 올라간다는 걸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여기서 볼이 앞으로 방출될 때 내려와서 라우타로가 받아준 다음에 받아주면서 바스토니에게 넘겨주는 거죠. 그럼 바스토니가 이 볼을 가지고 오히려 가장 왼쪽에 있었던 센터백이 순간적으로 올라오면서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언더래핑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높게 올라와서 뛰어나가는 선수들에게 바스토니가 패스를 뿌려주는 거죠. 이런 장면처럼 인터밀란이 현대적인 3백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건 이제 몇 가지 요소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아모림, 데제르비, 가르디올라 감독의 전술적인 지향점을 따라가고 있는 상대를 후방에서 볼을 돌리면서 끌어낸 다음에 탈압박하면서 올라가는 이러한 형식을 인자기 감독도 따라가면서 동시에 3백을 사용하면서 좌우 센터백을 풀백 겸 센터백으로 구성을 해서 윙백과 센터백의 좌우 스위칭 플레이,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짧은 패스만 구사하는 게 아니라 한 번에 최전방에 있는 투톱에게 롱킥을 보내주고 여기서 떨어지는 볼에 대한 세컨볼을 가져가는 현대적인 기동력을 바탕으로 한 세컨볼 싸움. 그러다 보니까 인터밀란의 이번 시즌 리그에서의 수치가 굉장히 재밌어요. 인터밀란이 뒤에서 플레이를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상대의 공간을 끌어낸 다음에 활용을 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잘하다 보니까 이번 시즌 리그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당연하게도 상대를 끌어당기는 과정에서 볼 소유 시간이 가장 많은 팀 인터밀란입니다. 대신에 공간을 잘 만들고 슈팅까지 연결이 되니까 슈팅 숫자도 가장 많고요. 롱킥을 많이 때리다 보니까 앞쪽에서 공격수들이 공중볼 싸움을 많이 해서 공중볼 싸움에서 승리한 비율도 인터밀란이 가장 높아요. 수치적으로도
명확하게 인자기 감독의 인터밀란이 추구하는 방향성이 확연하게 드러나고요. 그리고 인터밀란이 워낙에 볼을 굉장히 잘 소유하면서 안정적인 경기를 하고 상대를 끌어당기다 보니까 실점도 굉장히 적어요. 챔피언스리그에서 리그 페이지에서 8경기에서 1골의 실점. 그리고 이번 시즌 챔피언스리그 전체에서 인터밀란이 리드를 내줬던 시간이 레버쿠젠과의 경기에서 4분, 바이에른 뮌헨과의 경기에서 6분, 단 10분밖에 안 되고요. 이번에 바르셀로나에게 역전을 당했던 그 순간 87분에 하피냐가 골을 넣었던 이때부터 아체르비가 골을 넣었던 6분간 이번 시즌 챔피언스리그에서 단 16분만 리드를 내줬습니다. 나머지 시간은 동점이거나 앞서 나가고 있었던 시간이라는 거죠. 그만큼 얼마나 인터밀란이 경기를 완벽하게 컨트롤하고 완벽하게 인자기 감독이 짜온 플랜대로 선수들이 수행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고, 그만큼 인터밀란이 바르셀로나를 꺾고 결승전에 올라갈 만큼의 충분히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팀이라는 것을 이번 챔피언스리그 4강전에 입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